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외국인 사연자분의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이나 한국인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진 분의 이야기인데요. 한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한 영국 여성 사연자분이 친구의 강한 설득에 이끌려 시작하게 된 한국 여행이 어떻게 그녀의 마음을 바꾸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한국의 밑 지방인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여행을 하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한국 여행을 온 두 친구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한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말이 안 통하고 언어가 틀리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K-드라마나 K-팝은 제 취향이 아니었고 솔직히 저는 그 열광적 팬덤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절친한 친구가 한국 여행을 가자며 저를 강력히 설득했습니다.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기에 처음에는 휴가를 같이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시간을 맞춰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딱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언어가 다른 문화권의 나라에 처음 여행을 간다는 점에서는 설레었던 거는 부정할 수가 없네요. 친구의 여행 계획에 맡기고 저희는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가면서 여행을 하기로 했었죠. 한국의 전체를 경험할 수는 없었지만 한 도시에서만 여행보다는 피곤하지만 좀 알찬 여행 계획이었던 것 같아서 동의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적지는 부산에 도착했었죠. 저는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김해공항은 규모는 크긴 했지만 주변의 경관들은 그냥 약간의 시골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높은 빌딩이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런 거를 상상했었거든요. 하지만 숙소 근처로 가는 동안 제 생각은 틀려지기 시작했었죠. 숙소 근처에 도착하니 그야말로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해운대 해변의 광경은 정말로 아름다웠고 그곳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에너지에 압도당했습니다. 해변을 거닐며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먹었을 때 한국의 특유의 맛과 향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맛은 제가 영국에서 한식당에서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은 그야말로 새로운 경험이었죠. 그리고 해운대의 야외 카페에서 보는 광안대교의 야경과 듣기 좋은 잔잔한 파도. 소리가 정말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한국의 밤은 이렇게도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운대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우리는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지하철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영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처음에는 편견이 좀 있었습니다. 다들 한국에 도착하고 인천공항의 규모와 멋스러움, 지하철의 쾌적함과 신속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부산의 지하철도 상당히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다 똑같이 한다는 거에 시민의식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목적지인 대구로 향했어요. 대구 역시 뜨거운 날씨와 함께 활기찬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대구의 유명한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인이 가진 단결력과 열정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작은 상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상인들은 자신의 상품을 자랑하며 손님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라고 해서 그냥 동네 작은 시장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규모가 엄청나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에 이렇게 크게 규모를 만들 수가 있을까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문시장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고 한국의 전통 액세서리와 공예품들을
구경하는 동안 저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상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저희가 무엇을 원하면 언제든지 도와주려는 자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한국의 시장은 왜 이렇게 먹어보고라고 공짜라고 저희를 챙겨주시는지, 저희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정말 밥을 안 먹고 시장만 돌아다녀도 배가 너무 부르다며 농담을 주고 받았지만 친구의 추천으로 빈대떡과 떡볶이 순대라는 거를 먹어보았어요. 사실 순대는 처음엔 조금 무서웠지만 한 입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빈대떡은 바삭하고 고소해서 정말 맛있었어요. 그렇게 대구의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며 한국 음식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김천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천은 비교적 작은 도시였지만 그만큼 잔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김천의 자연 경관은 여유로움을 더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김천 직지사를 방문했어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고찰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한국의 전통적이고 엄숙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정각들과 석탑들을 보며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도 깊고 다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직지사 앞에는 한식당들이 많았습니다. 끝도 없이 나오는 반찬이라는 음식은 마치 한국인들의 환대와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양한 맛과 색다른 경험들을 주는 반찬들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직지사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먹은 한식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천에서 하룻밤을 또 머문 뒤에 다음 목적지는 한국의 수도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은 그야말로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장소였어요. 특히 경복궁의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궁궐을 거니는 모습은 정말로 장관이었죠.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천의 오래된 고찰과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화동 벽화마을에서는 현대적인 예술과 전통이 어우러져 있는 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희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는데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친구와 함께 한강 둔치를 걷다가 즉석에서 펼쳐진 작은 콘서트에서 들은 한국 인디밴드의 공연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정말 서울에서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구경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여행의 도시라는 생각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군데라도 더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차 싶게도 저는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너졌죠. 긴 여행 후 지쳐 있었고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던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속상했습니다. 도저히 어디서 잃어버린 건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귀국 비행기를 타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포기하고 서울의 마지막 아침을 맞이했죠. 친구도 저를 위로해줬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만 가져가고 싶었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마지막으로 한강에서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걸으면서도 지갑 생각에 마음이 착잡했죠. 그러던 와중에 공원에서 자원봉사자처럼 보이는 한국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희가 외국인인 것을 알아차리고 다가오셔서 어떻게 도와줄지 묻더군요.
저는 지갑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한 채 머뭇거리다가 결국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은 진지하게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주변 경찰서와 분실물센터에 연락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정말 친절하게도 그분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주었어요. 결국 지갑은 찾지 못했지만 그분의 따뜻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결국 서울을 떠나 공항으로 가는 길, 공항에서 다시 지갑을 찾을 수 없을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지만 지갑은 찾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접고 영국으로 돌아왔죠. 친구한테는 미안하지만 한국의 여행도 너무 좋았지만 지갑을 잃어버린 기분을 여행의 감동을 덮기에는 너무 큰 일로 다가와서 약간의 다툼도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 후 제 회사로 국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국제 택배 올 게 없는데 뭐지? 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택배가 지갑이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알고 보니 그 택배는 한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지갑과 함께 대한민국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돈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고 제 지갑에는 회사 명함이 많이 들어 있어서 아마 회사로 보내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 지갑을 돌려받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지갑을 보호하고 그걸 다시 보내주기 위해 노력했던 그들 덕분에 한국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깨달은 것은 한국인이 가진 따뜻한 마음과 친절함입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모든 순간들이 특별했고 또 한국 사람들의 선의와 헌신으로 인해 이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여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기 싫었던 제 감정도 바보 같은 순간이 되어버렸고 친구한테 짜증내고 화내서 싸운 일도 너무나도 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 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순간만 간직한 여행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저는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과 기억들을 돌이켜보며 그들을 통해 느낀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지 친절한 것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려는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그저 관광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저처럼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감동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있어서 구독, 좋아요,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